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어로라 3D 애니메이션 메이커에 대해 가지고 둘러보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기초 내용만 쭉 둘러봐도 상당히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는 내용까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현재 해창했던 부분도 땄고요.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불러오고요. 이제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 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두 개의 아이콘밖에 없다 그랬지요. 이 두 개의 아이콘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밑에 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커지고 이미지가 작아지고요. 커지고 옆에 이제 보면 체인지 노드 뎁스 이 부분을 갖다 들어가게 되면 두께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아이콘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걸 하나 가져볼까요? 이건 쉐이프입니다. 이 쉐이프에는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세 개가 있는데 위에 하나 더 있죠. 밑에 두 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크기가 변형이 되죠.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렇게 이제 두께가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쉐이프 베벨 하이트한 게 있죠. 이건 이제 쭉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그때 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베벨 뭐는 배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베벨 이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부분이 우리가 뭐 액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모니터라든가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주변에는 테두리를 말하는 거죠. 요걸 갖다가 이제 얼마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개의 이제 아이콘, 여기는 세 개의 아이콘이죠. 이제 텍스트를 갖다 해보면 이 아이콘이 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맨 밑에 마찬가지 위에 세 개 오고 6개가 나오죠. 아이콘이 이번에는 여기는. 자, 밑에 세 개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위에 세 개는 텍스트에만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텍스트에만 있는. 자, 가장 위에는 텍스트 베벨 하이트 쭉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 지금 색깔 지금 칠하고 있는 이 색깔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자꾸 들어가 보시면 이 부분 커지죠, 이렇게. 또 가장 작게 만들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요. 이건 텍스트 베벨의 이제 높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텍스트 깊이가 돌출입니다, 돌출. 이렇게. 두께죠, 두께. 얼마 티에 놓느냐, 들어가느냐, 두께 부분 말하는 거죠. 텍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 T라고 적힌 부분은 텍스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입니다. 텍스트 사이즈를 줄여보시면 글자 크기가 작아졌죠? 글자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전체 크기를 키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전체 크기와 별 관계가 없죠. 텍스트 사이즈는 텍스트 안에서만 결정을 합니다. 전체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전체 크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스타일로 가볼게요. 지금 오른쪽에서. 여기서 스타일 하나 적용시켜 보시면 뒤에 뭔가 하나, 백플레이트가 하나 붙습니다. 이걸 갖다가 들어가 보시면은, 뒤에 있는 백 판넬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노드 사이즈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걸 키웠을 때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현재 보시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 넣어주면 이렇게 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타일로서. 즉, 백플레이트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따라가지고 이 부분 갖다가 키웠을 때 표시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당연히 표시가 안 나겠지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위에 세 개는 이제 글자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이제 쉐이프 그에 관한 부분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텍스트 줄을 눌려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이미지를 바꿔주게 되면은 어떤 이미지가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죠.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이게 돼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메뉴 중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쉐이퍼가 보시면 이렇게 쉐이퍼 형태를 걸 수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이 보면, 버플이, 이게 보시면 홀이라는 홀.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쭉,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이 구멍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홀. 버퍼리스 이쪽에서 보면 홀이란 거는 구멍을 내는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은 또 재밌는 것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리플레이션 그림자죠. 그림자 생깁니다. 체크해주면은.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얼마큼 떨어져서 생기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옆에 페이드 이 부분은 얼마큼 보이느냐. 현재 반 정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작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100%까지 보입니다. 그림자 효과가.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이미지.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바로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어떤 반사되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한번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고, 그라디언트, 이미지, 스카이박스, 다이나믹 비디오 등이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정해주고, 색상을 선택해주면 바뀌겠죠, 이렇게. 캔슬. 백그라운드에서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라디언트도 보시면, 리니어 그라디언트, 레디알 그라디언트, 혹은 콘티컬 그라디언트,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첫 번째 거 클릭하셔가지고, 그라디언트 바꿔줄 수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해가지고. 컬러 갖다가 선택해 바꿔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라디언트 갖다 우리가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데, 좋은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때 꼭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옮기게 되면은 초점 부분이 달라지죠. 이렇게. 더블 클릭. 일단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위치를 갖다 옮기고 그라디언트 갖다가 더블 클릭해가지고 색상도 바꿔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캔슬 하고요. 다음 백그라운드에서 이미지 같은 경우를 넣어가지고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근데 이미지를 넣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스카이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카이박스가 조금 재미있는데요. 보시면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고 그림자 효과 리플렉션 다음에 밀러 이거는 반사 효과죠. 이거 하늘과 땅 스카이는 하늘이죠. 다음에 블루는 바닥입니다. 하늘만 넣을 수도 있고 바닥 같이 넣을 수 있는데 하늘만 선택하고 한번 보면 이렇게 하늘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값을 한 개도 주지 않으면은
그냥 고정된 이미지가 되고요. 여기서 오케이 하시면 고정된 이미지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현재 논 애니메이션인데 이걸 갖다가 호리젠탈 스크롤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하지요. 또 백그라운드에서 스카이박스 가셔가지고 애니메이션에서 또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겠죠. 버티칼.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버티칼이죠. 흔히 말하는 수직입니다. 수직. 여기서 또 반사 효과 같은 것도 줘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부분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바닥 부분도. 오케이 하시게 되면은 이제 바닥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바닥 부분도 이미지를 갖다가 갖고 오셔가지고 바닥에 척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바닥을 넣고 싶다면 바닥을 넣으면은 바닥이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이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주면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값들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셔서 이 값들을 조정해 주시게 되면은 자, 바로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밑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뭐 또 백그라운드에서 뭐 다이나믹 같은 걸 해가지고 불러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나믹에서 이게 다 현재 보시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간 거예요. 0.05 로테이터. 이걸 갖다가 좀 많이 주게 되면은 좀 빨리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백그라운드 눌러서 비디오 같은 것도 불러오면 되겠죠. 이런 비디오 같은 거 불러와 가지고 이제 까게 되면 비디오가 이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비디오를 불러서 열면은 또 다른 비디오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충 된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스타일을 보시면은 글자 같은 경우에서 스타일 같은 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바꿔줬는데 여기서 스타일로 가셔가지고 스타일로 이렇게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들어가죠. 그죠? 백이 염두를 해줄 수도 있고 템플릿에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텍스트 모드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이 텍스트 모드에 대한 값이 변합니다. 조금 돌려놓고 볼게요. 자, 이건 이제 백플레터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텍스트에 대한 부분이고 쉐이프. 자, 이 쉐이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들어옵니다. 테이프 쉐이프도 이렇게. 그 다음에 프레임 같은 거 갖다 넣으면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아이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아이콘들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이제 빛이죠, 빛.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가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뭐 필이 있고, 이제 베벨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 들어가 있죠. 일단 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셰프나 이미지 같은 데서 앞에 이 부분을 말합니다. 다음에 베벨은 이제 옆에 있는 이 두께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은 만일에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예, 이제 전면 부분에 필로 해가지고
우리가 텍스처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바꿔보죠. 안 바뀌었네요. 필인데 왜 안 바뀌었나? 아, 이건 이미지에다 바로 불렀었네요. 이미지로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지. 이미지로 가져온 거는 안 바뀐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돌려놓고 여기서 우리가 텍스처를 갖다가 해가지고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이런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여기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개의 체크 항목이 있는데, 일단은 저 체크 항목은 관계없고 애니메이션에서 가보시면은 템플릿 보시면 논 애니메이션은 아무것도 안 준다는 뜻이고요. 그 밑에 가보시면 호리젠탈 스크롤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스크롤 한다는 그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동하면 스크롤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수평 로테이트 회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호리젠탈 스크롤 헬프 이런 식으로 크짓다 작아짓다 하겠죠. 오른쪽으로 이건 수평으로 작아짓다 크짓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여기에 대한 값들은 여기서 스크롤이라든가 로테이터 스케일의 값들을 조정해 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보면은 여기만 넣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두께 있죠. 두께. 이 두께 부분에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베벨에 체크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베벨에다가 이런 하나 이미지를 갖다 불러넣고 여기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노테이션을 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즉 이제 이미지 앞에 필 부분에 줄 수 있고 또 베벨 부분에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런 글자를 썼을 때요. 자, 이 글자에 대한 부분이 아까 여기서 텍스트로 했죠. 텍스트. 이 텍스트에서 눌려가지고 어떤 단어, 어떤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앞에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스트로크 선택해가지고 텍스처를 해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바뀌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애니메이션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는 일종의 스타일 비슷한 쪽 내용인데 텍스트를 선택하시고요. 현재는 쉐이프 되어 있는데 텍스트 선택하셔야 됩니다. 텍스트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포맷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자, 우리가 또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쉐이프 하나 그려놨는데, 이게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쉐이프 형태를 바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딩배 폰트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이거는 처음 그 상태고요. 이제 바꿔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갖다가 자, 이게 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보세요.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기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쓸 수가 있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글자 같은 걸 썼을 때요.
이 글자는 이펙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이펙트가 있죠. 여기다 보시면은 타이프라이트하고 하시게 되면요. 왜 안 먹죠? 타이프라이터 텍스트 뭐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안 먹네요. 저 좀 이따 알아볼게요. 애니메이션 여기서도 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 스타일 로테이트 같은 것도 보면 항목이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 스윙도 있고요. 플레이 보시면 그냥 이렇게 스윙이 묻는 거예요. 로테이터는 그냥 회전이겠죠. 그냥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안에 글자가 바뀌는 거예요. 안에 글자가 이렇게 회전을 먹고 있죠. 이걸 로테이터로 해서 스윙을 하겠다면 안에 글자만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안에서 지금 A, B, C 적힌 거는 안에 글자가 이제 움직이는 부분 놓으셔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전체 모양만 있는 거는 전체 모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 모양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텍스트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줄 수가 있고, 뭐 라이트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값이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색상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바꿔줄 수가 있는데, 바꿔주기 위해서는 에디트 라이트를 눌러가지고 지금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뒤에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 이제 찾아보시면요. 제가 이제 했던 내용 중에서 좀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줄 때, 제가 그때 보시면은 노드 애니메이션과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랬고요. 했는데, 문제는 그쪽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위치에서, 이게 제가 키프레임을 주고, 마지막 위치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동한 후에,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키를 눌러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은,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지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한데, 여기서 모든 키프레임을 갖다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auto add 키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auto add. 이걸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면, 이 키프레임 하나 생겼어요. 지금 3초 지점에.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위치에 옮겨 놔놓고, 제일 첫 번째 위치에 이제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키프레임이 자동적으로 또 생겨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키프레임이 생겨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동작이 들어갔을 때도 키프레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거 사용하실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떨 땐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키프레임 자동으로 생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써서 봐야 되고, 우리가 차라리 매뉴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수동이죠, 수동. 첫 번째 위치에 여기 갖다 놔 놓고 우리가 비다 키프레임 하나 주고,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 위치에서
요렇게 이제 이동시켜 놔놓고 여기다가 기포를 하나 주게 되면은 이거는 누가 뭐래도 편의만 빼박이에요. 빼박이. 실제 봤을 때 중간에 우리가 이동해도 이거는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우리가 오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켜지는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토 켜져 있잖아요. 오토 켜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이동했던 부분 지가 인식해가지고 키프레임을 장조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끕니다. 끄고 그냥 제일 처음에 가서 이 키프레임 하나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키프레임 하나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실수로 이렇게 중간에 올 수가 있겠죠. 아무 관계가 없게 이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 오토가 켜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잘못 중간 지점 이동을 했을 때 거기도 장쪽 키프레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작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간단하게 모션 등을 만들어 보면서 작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